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가 공개된 이후에 새로운 갤럭시 폰을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3종의 스마트폰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을 동시에 보면서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할 거예요.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 호기심으로 갤럭시 S22 3종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등장하는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을 SKT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영상 중간에 SKT의 사전 판매 혜택을 알려주는 PPL이 1분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은 S22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 스펙이 가장 좋은 울트라 모델에 S펜을 더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S22 울트라의 생긴 모습을 보면 S22나 S22 플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주요 스펙을 정리한 표를 띄워놨는데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멈춰서 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펙표에 있는 각각의 스펙에 대해서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가격이 동일하게 나와서 시장의 반응이 꽤나 긍정적인 편입니다. 사전 판매나 온라인몰의 카드 할인 등을 잘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공식 출시 가격은 갤럭시 S22가 999,900원, 갤럭시 S22 플러스가 1,199,900원, 갤럭시 S22 울트라가 256기가 모델이 1,452,000원, 512기가 모델이 1,551,000원이고 삼성닷컴 전용 모델인 1테라는 1,749,000원입니다. 외형적으로 뒷면을 보면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S21에도 적용되었던 컨투어컷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S22 울트라는 카메라 섬이 없는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크게 다르고 측면 앞뒤 모서리가 S22와 S22 플러스는 플랫인데 S22 울트라는 엣지인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4개의 기통이도 다른데 S22와 S22 플러스는 둥근 형태인데 S22 울트라는 각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는 갤럭시 S22 울트라의 실질적인 전작이라고 불러도 되는 노트20 울트라의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함께 보면 측면 앞뒤 모서리와 기통의 디자인이 매우 비슷합니다. 측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똑같고 상단에는 마이크, 하단에는 스피커, USB-C 포트, 마이크,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S22 울트라만 S펜이 들어가서 스피커와 유심 트레이 위치가 반대예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린이 3종 모두 있고 S22와 S22 플러스는 핑크 골드, S22 울트라는 버건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컬러풀한 색상은 삼성닷컴 전용으로 나왔는데 S22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라파이트와 스카이 블루가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S22 플러스 전용 색상으로 바이올렛과 크림, S22 울트라 전용 색상으로 레드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작고 가벼운 것을 원하는 분들은 갤럭시 S22가 눈에 들어올 텐데 한 번에 보면 확실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S22가 가장 좋고 가로 길이나 두께를 보면 S22 플러스가 그 다음이어야 하는데 측면 앞뒤가 엣지가 들어가 있는 S22 울트라가 플랫인 S22 플러스보다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요. 무게는 차례대로 저울에 올려보면 S22가 169g, S22 플러스가 194g, S22 울트라가 227g이 나와서 S22가 수치상으로 많이 가볍고 실제 들고 있어 봐도 가벼워서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S22 울트라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들고 있어 보면 묵직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S22 플러스는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무게감에 의한 휴대성이나 그립감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을 권하는데 바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믿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갤럭시 S21은 후면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바디 재질로 차등을 두기도 했었는데 갤럭시 S22 시리즈는 3종 동일하게 앞뒤에 유리인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가고 프레임에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일반 플러스 울트라를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는 S펜 내장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가 나온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에 노트 시리즈가 다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갤럭시 노트를 기다려온 분들은 S22나 S22 플러스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S펜은 반응 속도가 기존보다 약 3배 좋아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트 20 울트라와 S22 울트라를 번갈아 사용해보면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체감되지는 않지만 더 좋아졌다는 것은 반복해서 써보면 느껴져요. 반응 속도 비교를 위해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S22 울트라의 S펜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OLED인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했고
LTPS를 적용한 S22와 S22 플러스는 FHD 플러스 해상도의 48에서 120Hz 가변 주사율, LTPO를 적용한 S22 울트라는 QHD 플러스 해상도의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3종의 스마트폰을 나란히 보고 있으면 6.1인치, 6.6인치, 6.8인치의 크기 차이 이외에 겉모습에서 베젤의 두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으로 비슷해요. 다만 전면 카메라 홀의 크기가 S22 울트라가 S22나 S22 플러스보다는 약간 더 큰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화면 크기가 다르니까 한 변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S22 플러스가 S22 울트라보다 0.2인치가 작은데 오히려 표시되는 정보의 양이 미세하게 더 많아요. 이것은 화면 비율이 S22 플러스가 19.5대9, S22 울트라가 19.3대9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S22는 누가 봐도 작으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도 작아요.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품질은 3종 모두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수준으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7에서 100%로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조명하에서의 화면 밝기를 측정해보면 100%에서 530에서 570니트, 75%에서 350에서 370니트 정도가 나와요. 스펙상 최대 화면 밝기가 S22가 1300니트,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가 1750니트인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수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디스플레이를 보면 S22와 S22 플러스는 기퉁이가 둥글고 S22 울트라는 각진 형태라서 보고 있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에 S22 울트라에만 적용된 엣지까지 더해지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국내 출시 갤럭시 S22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탑재했습니다. 램이 S22와 S22 플러스가 8기가고 S22 울트라가 12기가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퍼포먼스의 차이가 딱히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이 출시 전 테스트 기기라서 벤치마크나 스로틀링 테스트 등을 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꿀단지 PD 채널에서 항상 보여드리던 스마트폰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는 각종 테스트는 사전 구매한 단말기가 도착하면 진하게 테스트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대신 게임을 하면서 성능을 가늠해봤는데 제법 고스펙을 요구하는 배틀그라운드 유스테이트를 프레임 속도 최대, 그래픽 품질 울트라로 해보면 쾌적하게 잘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스펙을 요구하는 원신도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에 60fps 설정을 해보면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SKT의 갤럭시 S22 시리즈 관련 사전 예약 혜택 및 프로모션을 알려드립니다. SKT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전 예약 구매한 후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NFT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SKT NFT, PTC NFT, 우주패스 올 12개월권 등의 경품을 추첨 지급해요. 사전 예약 고객이 응모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로 셀럽과의 비대면 만남도 있는데 페이커와 롤 한판 승부, 김연아와 비대면 런치 파티, 김한별 비대면 골프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 이외에 이벤트 응모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그리고 T우주에 신규로 추가된 구독 상품 3개월 무료 제공 혜택도 있어요. SKT는 T다이렉트 샵에서만 판매하는 갤럭시 S22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는데 메르세데스 EQ 프리미엄 에디션과 마크앤노나 프리미엄 에디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 갤럭시 S22 전용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제품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1:1 구매 상담도 가능해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결론적으로 3종 모두 카메라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S22 울트라는 S22나 S22 플러스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프로 모드는 초광각과 감각만 지원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은 모두 망원까지 프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엑스퍼트 로우 역시 3종 모두 사용 가능해요.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드웨어 차이가 있지만 촬영한 스마트폰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깊이가 있는 사진을 촬영할 때 환경에 따라서 심도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우열을 가릴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봐도 광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 광학 3배조 망원 역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고 절대적으로 모두 꽤나 괜찮아요. 카메라에서 S22 울트라가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은 광학 10배 중 망원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S22 울트라도 그랬지만 제법 쓸만합니다. 단순하게 다양한 화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필요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S22 플러스의 디지털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합니다.
S22 울트라가 물리적으로 렌즈가 더 크다 보니까 초점거리가 조금 더 길어서 가까운 픽셀을 사용할 때 근접 초점 기능을 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접 초점을 켜면 메인 광각이 아닌 초광각 렌즈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상대적인 단점을 가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근접 초점을 안내하더라도 끄고 촬영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근접 초점을 꺼도 초점이 잡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인물 모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두 가지 화각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고 사진의 품질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야간 모드 역시 상대적으로 빛이 더 없는 환경에서나 빛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나 사진의 품질이 비슷합니다. 사진을 많이 확대해서 현미경 분석을 하면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S22나 S22 플러스가 예상과 다르게 S22 울트라와 어깨를 견줄만 해요. 후면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보면 절대적으로 모두 괜찮고 상대적으로 봐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 동시에 촬영한 4K 30프레임 영상입니다. 주간에 멈춰서 촬영한 모습도 그렇고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촬영한 스마트폰을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밤에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고 밤에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도 품질이 비슷한데 절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카메라를 정리해보면 S22나 S22 플러스의 하드웨어 스펙이 S22 울트라보다 떨어지는데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게 인상적이고 S22 울트라는 광학 10배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3종 모두 카메라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급난유를 했던 진동 모터가 S22 시리즈에서는 3종 모두 리니어가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진동이 똑같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비슷하고 리니어 모터가 들어갔던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진동이 조금 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다고 판단했는데 스마트폰 사용 시 강한 진동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진동 모터에 이어서 스테레오 스피커는 3종 모두 훌륭하지는 않지만 무난합니다. 번갈아서 계속 음악을 들어보면 음질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S22 울트라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깨끗한 음질을 보여줘요. S22와 S22 플러스는 S22 울트라와 비교해서 같은 음악을 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다가 짧은 순간이지만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매우 미세한 차이라서 선택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배터리는 갤럭시 S22가 3700mAh, S22 플러스가 4500mAh, S22 울트라가 5000mAh고 유선 충전은 S22가 25W고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는 45W까지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은 3종 모두 동일하게 15W예요. 그 밖에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을 짚어보면 IP68 방수 방진, 블루투스 5.2, USB 3.2 규격의 USB-C 포트가 3종 모두 동일하고 S22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S22 울트라와 S22 플러스는 UWB와 와이파이 6 E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S는 4번의 업데이트를 보장받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1로 나왔으니까 안드로이드 16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eSIM은 지원하지 않아요. 삼성이 2022년 2월 10일 공개한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까지 한 번에 보면서 상대적인 차이점과 절대적인 성능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뭘 살지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알려드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판단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가 스마트폰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갤럭시 S22가 좋아요. S21과 다르게 바디 재질이나 진동 모터 등에서 차등을 두지도 않았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준수해서 선택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갤럭시 S22 플러스는 조금이라도 더 큰 화면을 필요로 하면서 S펜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해요. 무게도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서 대화면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무게를 원한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갤럭시 S22 울트라는 S펜을 내장한 새로운 갤럭시 노트를 기다려왔다면 고민할 것도 없고 항상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다만 묵직한 무게가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서 S펜에 대한 가치 추구가 확실한 분들에게 권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2번씩 봐주세요.